네, 부동산 시장의 뭐 가장 뜨거운 지역, 뭐 서울, 이 지역들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 또는 지방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되고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당연한 결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개발과 재건축 또는 현재 뭐 그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고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찾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서울시의 어떤 형태의 주택이나 어떤 형태의 가격 또는 어떤 형태의 그런 지역의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또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조차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표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득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10분위 같은 경우 고소득자죠. 그랬을 때 현재 중간층에 있는 소득 그 군이 5분위, 6분위가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산층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1단계로 갈수록 이제 저소득층인데요. 실제적으로 연도수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소득 수준의 의식은 이건 객관적 지표가 아니고요. 주관적인 소득 수준의 의식입니다. 내가 기준 잡았을 때 내 소득은 현재 전년도 대비 어떻다라고는 그 기준점을 잡는 건데요. 저소득층, 특히 이제 5분위 이하부터는 해가 갈수록 실제적으로 내 소득이 계속 줄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분위 밑으로 봤을 때는 현재 22.3%까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중간 단위 위에 있는 현재 6분위 이상부터는 전년 대비 소득이 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소득이 현재 중산층이면서도 약간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현재 소득이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민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소득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소득 수준들이 계속 현재 높아지진 않고 전년도 대비부터 해서 꾸준하게 오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경제 불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돌아가는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가 현재 기본적인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현재 경제가 안 좋구나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 기준점들은 실질적으로 5분위 이하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저소득층에서도 조금씩 나아지는 효과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도 현재 5분위부터 해서 약간 고소득층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단계의 어떤 이동이 현재는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벌고 결론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벌고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소득이 줄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부터 해서 경제 상황,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현재 경제 불황,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기본적인 여건들 때문에 더욱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책 방향도 저소득층을 향해서 보험료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그 재난 관련된 소득 이런 것들도 현재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현재 5분위 이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월 평균 가구 소득을 현재 400만 원 기준으로 봤습니다. 4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400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 봤을 때는 400만 원 미만이 57.6%. 이건 서울시 얘기입니다. 57.6%. 거의 한 60% 가까이 10집 중에 6집 정도는 400만 원 미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42.4% 정도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 물론 현재 소득이 더 높아질수록 현재 비율은 더 작아질 테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간 계층이 그만큼 더 이제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간 계층의 어떤 소비 능력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현재 그 전체적으로 일자리라든가 또 현재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여건들이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득 수준이 현재 높은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집에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도 있죠. 집에 각 가구마다 빚이 얼마가 있는가 또 그 비율을 봤을 때는
2013년도부터 쭉 봤을 때 거의 절반 정도는 빚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 해서 온전하게 내 집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 동안 계속 갚아나가야 될 부채를 안고 사는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반 정도는 집이 부채가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빚을 내는 이유는 뭐냐? 봤을 때 거주주택 마련이라든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 결론적으로는 주거 형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 임대든 자가든 간에 주택을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부채가 거의 64%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집 중 6집 정도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임차 또는 현재 자가 내가 그 취득하든 아니면 임대를 들어가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비용,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상환이라든가 생활비 기록물적인 조건들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거의 절반 이상 70% 가까운 수준이 거의 집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빚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 빚을 낼 수 있는 조건들이 그만큼 이제 좀 더 줄여놓을 수 있는 조건들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빚은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기본적인 어떤 1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조건들이 계속 연결이 돼줘야지만 당연히 각 가정마다 소비 능력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0년 후에는 어떤 형태의 주거를 하겠느냐 봤을 때는 당연컨대 아파트죠. 아파트가 실제로 주거 편의성도 좋고 편의시설과 그 주변의 어떤 쾌적한 공간이라든가 편의성들이 뛰어나고요. 또 거기에 또 따라서 집값이 가장 많이 월등히 오르고 있는 것들이 아파트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를 선호할 테고요. 단독주택은 좀 줄었습니다. 단독주택이 예전에 마당이 있는 넓은 집에 정원수를 키우면서 정말 좋은 집을 많이 선호를 했었지만 이제는 현재 단독주택 비율은 많이 줄고 있고요. 오히려 연립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는 단독주택 개념 같은 경우는 저층 1, 2층에 실제적으로 온 가족이 같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현재 분리된 가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 큰 집에 마당이 있음들 관리하는 데만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처분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따진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단독이라든가 연립 다세대들 오래된 것들이 변모가 되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로 바뀌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정착지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립 다세대도 현재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는 당연히 소형주택 위주로 현재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더욱더 작은 주택에 혼자 사는데 방 2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이라든가 현재 편의성을 강조한 그 주변에 어떤 젊은 층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이내에 어떤 형태로 이제 주거를 이동하겠느냐 봤을 때는 당연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한강 이남 도심권이 가장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한강 이북 그 외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이 서울 이외의 수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외에 기타 지방 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거의 현재 8,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과 관련된 또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권에 있는 주택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5년이든 10년이든 앞으로 후년 어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겠다는 목표가 잡힐 텐데 당연히 서울 지역, 경기권에 살던 사람들은 서울 지역에 서울에서도 강북이 아닌 강남으로 이런 형태로 옮겨간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계속 대기 수요자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지역은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이사시 주거 점유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냐 아니면 전세냐 또 보증부 월세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다 자가와 전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비중이 또 얼마가 되는가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현재 같은 연령대 전세 30대와 30대 비중이 월세 수요는 30대 비중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월세 수요가 다시 자가 수요로 전환이 되겠죠. 또 월세 비중이 40대가 또 24.4%가 또 있다는 얘기고 50대가 20%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이 또 23%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갖고 있던 집들을 다 정리해서 자녀 교육을 다 끝내고 자녀를 출가시킨 후에 실제적으로 현재 어떤 자본소득이라든가 기본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월세로 다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지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가 되는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 집을 내가 샀을 때 한 달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또 향후에 현재 이 부담을 내가 꾸준하게 계속 이 집이 온전하게 내 거가 될 때까지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런 형태로 현재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따질 테고요. 그다음에 교통 여건,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없으면서
교통 여건 좋고 그 주변에 교육 환경 좋다 한다면은 당연히 그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 수요가 더욱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이제 편의라든가 안전, 치안, 그 지역 뭐 공원 녹지, 뭐 재테크 수단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지만 단연컨대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 교육, 경제적 여건 이렇게 따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퇴 후 또 희망하는 동거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 교육 다 마치고 출가시킨 후에 어떻게 그 두 분이 거주를 할 거냐 봤을 때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라는 내용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거고요. 10년 전, 20년 전부터는 이제 자녀와 같이 이제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요. 또 노인 전용 공간, 또 실버타운이라든가 양로원 등에 살고 싶다 하는 비용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 또 친구와 또 아들과 딸과 살고 싶다라는 게 자녀와 살고 싶다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들도 원하지 않겠지만 현재 부모님들 또한 실질적으로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이 필요할 테고 그러기 위해서 주택 형태가 현재 그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 같은 소득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소득층을 향한 또 임대주택이라든가 현재 공적 임대주택 또 현재 관련된 어떤 그런 장기 임대주택들이 더욱더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